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제어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제어문이란 무엇일까요? 일단은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조건이나 반복을 통해서 바꾸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이 있어요. 먼저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실행할 코드를 선택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if문, elseif문, else문, switch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문이 이 상황에 따라 실행할 코드를 선택하는 문법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런 문법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 사막연산자 기억나시나요? 네, 사막연산자를 통해서 저희가 특정 상황에 따라 실행시키는 코드가 달라지는 그런 흐름을 한번 연출해봤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사막연산자를 통해서 예제를 하나 작성할 건데,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이제 그 숫자의 홀짝을 검증하고 홀짝을 검사하고 콘솔로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const input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라는 걸 쓸게요. 프롬프트가 자바스크립트 첫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이 프롬프트를 실행한 다음에 앞에다가 변수로 결과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에 프롬프트가 들어올 거고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콘솔 로그로 인풋 해가지고 딱 보시면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창이 뜨죠. 자, 이러면 숫자 하나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3 잘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거 지워주시고 사막연산자로 어떻게 했냐. 자, 먼저 const result라고 해서 결과를 출력해줄 문자열을 제가 일단 변수로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조건이 들어갔고, 조건이 참일 때 여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했고, 조건이 false면 이 두 번째 코드를 실행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 먼저 홀짝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해야 돼요. 자, 나머지 연산자가 뭐였죠? 이렇게 모듈러라는 친구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2로 나머지를 구해서 만약에 이 인풋이 0이다 이러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로 짝수입니다 라고 리절트에 저장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홀수일 테니까 홀수입니다 라고, 요거는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4를 입력하면 짝수입니다. 그리고 리프레시하고 5를 입력하면 홀수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 실행할 코드를 선택하는 문법이 이렇게 사막연산자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막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이 리절트에 들어가는 값들을 제어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홀수를 입력했다면 1을 더해서 무조건 짝수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꿀게요. 자, 이런 경우 이 사막연산자만으로는 조금 힘든 게, 홀수이면 홀수입니다를 저장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행동을 더 해줘야 되는데, 사막연산자는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result라는 변수의 값을 서로 다르게 넣어주는 그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문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사막연산자는 특정 조건에 따른 이 단일값을 정하는데 유리하다면, 이 if문은 사실 이 단일값을 정하는데도 좋지만 더 많은 행동과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문이 바로 if문입니다. 그래서 if문을 통해서 요 작업과 또 추가적인 요 기능도 한번 구현해 볼게요. 그래서 if문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if 이렇게 쓰고 이렇게 괄호를 쓰고 여기 중괄호까지 써주셔야 돼요. 자, 요 괄호에서는 이렇게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홀수일 때를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홀수일 때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거고, 자, 만약에 홀수면 요 중괄호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뭘 해줘야 되냐, 결과 텍스트를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풋에 1을 더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자, 먼저 결과 텍스트를 저장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const result 이렇게 하고 홀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뭐냐, 제가 만약에 짝수라고 다시 또 할당을 해야 되는데 result가 const로 선언되어 있어서 재할당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let으로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result를 콘솔 로그로 찍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인풋에 1을 더해야 되는데 input 뿔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 위에 요 내용을 제가 일단은 주석 처리를 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const도 let으로 바꿔줄게요. 왜냐하면 인풋의 값에 1을 더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3을 넣어볼게요. 자, 문제가 발생했죠? result가 defined가 안 되어 있대요. 자, 보시면 분명히 이 result를 내가 선언을 했는데 왜 여기서 result를 인식을 못하고 있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괄호가 블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선언된 이 변수를 이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어떤 울타리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result가 진한 게 아니라 살짝 투명하죠. Result is declared but its value is never read.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result가 선언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있는 result는 요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넘을 수 없는데, 제가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바로 하면 되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바는 이 울타리를 무시하는 친구예요. 자, 근데 애초에 이 울타리가 변수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워놨는데, 이 바가 울타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바를 더 안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바는 안 쓸 겁니다. 자, let으로 바꿔주시고 이 울타리 바깥 맨 위에다가 result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초기에는 이 빈값으로 초기화하고 여기에서 result가 이렇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찍으면 홀수입니다 라고 잘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홀수일 때는 홀수입니다 하고 인풋에 1을 더하고 있긴 하지만 짝수일 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if문을 또 쓰고 input, 그 다음에 이번에는 0 이렇게 하고 result에다가 짝수입니다 라고 넣고 이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3을 넣었을 때 짝수입니다. 이상한데? 4를 넣었을 때 짝수입니다. 자, 어떻게 하든 짝수입니다 라고 나와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만약에 홀수를 입력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if문에 걸려서 요 안에 있는 요 블록문을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홀수입니다 라고 result가 저장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인풋이 하나 올라가기 때문에 인풋 자체가 짝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풋이 짝수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if문을 만나면 이 조건이 true가 되니까 이 result의 짝수입니다가 다시 덮어 써져서 결국 결과가 무조건 짝수로 나오게 되어 있다. 만약에 처음부터 짝수를 넣었다면 이 if문을 만났을 때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 블록문은 실행시키지 않고 이것만 실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 if문을 실행할 때 이 조건이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해결해 줄 친구가 바로 이 else if문입니다. else if문은 이 if문과 함께 무조건 쓰여야 돼요. 혼자서 단독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if문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else if문을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 else if문은 위에 있는 if문과 바로 페어링이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3을 넣으면 홀수입니다 라고 잘 뜨죠? 자, 그리고 만약에 4를 넣으면 짝수입니다 라고 떠요. 자, 그래서 아까랑 달라진 점이 뭐냐? 자, 만약에 제가 홀수를 넣었을 때 이 if문이 true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블록문이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페어링된 if문이 실행되면 이 else if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 if문이 실행됐네? 그럼 나는 절대 실행되지 않아야겠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if문이 실행된다? 그러면 else if문은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까는 앞선 if문이 실행됐는데 뒤에 있는 게 그냥 일반 if문이어서 또 실행이 됐었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예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먼저 입력값이 음수인 경우도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수일 때는 짝수랑 홀수를 구분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수만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먼저 인풋이 음수일 경우에는 애초에 result를 음수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수인 것 뿐만 아니라 만약에 0일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려서 0은 좀 빼고 논외로 하고 싶어요. 이럴 때에는 if문을 쓰는 게 아니라 else if문을 써서 제가 input이 0인 경우에는 result가 0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양수일 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else if input이 0일 때 이제 드디어 아까 했던 그런 검증을 요 안에서 해주면 돼요. else if 내부에서 만약에 짝수면 result가 짝수입니다. 그리고 else if input result 홀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 else if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굳이 input이 양수이다를 안 써도 어차피 여기로 오면 무조건 input이 양수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만족시키지 않게 된 경우에 이 else if 문이 실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else if 문이 실행된다, 무조건 input이 양수였다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 els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else는 단독으로 사용 불가능한데 특징 중에 하나가 조건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필요 없는 input이 양수이다 이런 로직이 필요 없고 그냥 else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면 이 else문 안에 있는 블록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양수인데 짝수인 경우의 반대는 무조건 홀수예요. 그래서 요것도 else if가 아니라 else로 써주시고 이렇게 쓸데없는 조건문은 그냥 다 빼줄게요. 자, 그래서 if문, else if문, else문을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문에는 무조건 이 불리언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값에 result는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true나 false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표현식이 들어가야 된다. 자, 예를 들어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받는 그런 변수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playing이 true라고 할게요. 지금 게임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playing이 true, 자, 그러면 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요거 하나 지워주고, 자, 근데 요렇게 true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if playing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가독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진짜 playing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true나 false가 되면 알아서 이제 if문의 동작이 잘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반복문인데요. 저 for, while, do, while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같은 코드를 사람이 직접 여러 번 쓰지 않고 컴퓨터가 대신 반복하게 만드는 문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부터 100까지 콘솔에 출력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을 통해서 이걸 표현한다면 콘솔 로그 뭐 예를 들어 1 이렇게 하고 이렇게 100개를 적은 다음에 2, 3, 4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반복문이다. 자, 그래서 이 반복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for문입니다. 자, 그래서 for문은 이렇게 씁니다. if문이랑 되게 형태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가 초기값, 두 번째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감식. 자, 이게 뭐냐? 자, 그래서 먼저 아무 변수나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저희가 1부터 해야 되니까 1 이렇게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i가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100이 될 때까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만 놓으면 반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i가 그대로 1이기 때문인데요. 자, i가 한 번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커지도록 이렇게 증감식을 주면 여기에 있는 이 블록문을 100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콘솔 로그로 저는 i를 그냥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일단 위에 있는 요거는 주석 처리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또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 요것도 주석 처리할게요. 네, 보시면 1부터 100까지 잘 출력이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while문도 있어요. while문은 포문이랑 그냥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자, while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건식에 그냥 if문이랑 똑같이 어떤 특정 조건 동안 계속 돌겠다 예요. 자, 그런데 포문처럼 이렇게 i를 선언하는 문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요걸 바깥에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let i 이렇게 해주고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만 while 문을 반복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nsole log 그리고 i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고 i불프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console log라고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똑같이 1부터 100이 잘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do while이란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do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while, 그 다음에 컨디션을 적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요 do 블록 실행문을 한 번은 최소한 실행시켜 줍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안 써서 일단은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for문과 while문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인 break와 continue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break 같은 경우에는 저 일단 for문을 다시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while문을 제가 주석 처리할게요. 이런 식으로. break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을 즉시 종료시키는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제가 변수 하나 더 만들고 const stop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 50에서 무조건 이 반복문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가 stop이랑 같다면 break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50까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반복문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죠. 자, 그래서 break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 빠져나가고 싶으면 break를 쓰면 됩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 if문의 위치도 중요해요. 만약에 이 if문이 위에 있었더라면 break 하게 되면 그 마지막 콘솔 로그는 실행시키지 않기 때문에 네, 49까지 나오고요. 만약에 50까지 찍고 싶다 그러면 if문을 요 아래에다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continue인데요. continue가 뭐냐? 지금 반복하고 있는 반복을 스킵합니다. 그리고 다음 반복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키워드인데요. 자, 이게 뭐냐? 자, 만약에 제가 짝수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i가 홀수일 때는 break이 아니라 continu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i가 홀수일 때는 여기가 true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continue를 하게 됩니다. continue를 하게 되면 이 continue 밑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그 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onsole 로그를 요 아래에다 넣어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야 홀수일 때는 이 console 로그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짝수일 때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 배열을 안 배워가지고 제가 좀 더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단하게 이 continue의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continue를 안 쓰고 자, 그냥 여기서 2 곱하기 i라고 하고 100까지가 아니라 그냥 50까지 반복하겠다. 그러면 마지막이 100이겠죠? 이렇게 하셔도 짝수만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i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조건문에서 이 스위치문을 좀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스위치문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스위치문은 하나의 값에 따라 여러가지 케이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조건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만약에 플레이어의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그거를 플레이어 state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서 none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플레이어 state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none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work가 있을 수도 있고, run이 있을 수도 있고, 뭐 attack 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라서 뭘 하고 있다 라고 콘솔 로그로 찍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짤 건데, 자, 당연히 이거는 if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을 한번 써볼게요. if player state가 none이다 이러면 콘솔 로그 none.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else if player state가 work다 이러면 콘솔 로그 뚜벅뚜벅.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run 그냥 뛰는 중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콘솔 로그가 좀 겹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let message라고 하고, 메시지 그냥 빈칸 잡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마지막에 콘솔 로그로 찍어주는 형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메시지가 멀뚱멀뚱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어택밖에 없기 때문에 else를 쓸게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플레이어 스테이트가 요 값들 중에서 다른 값이 들어오면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하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메시지가 공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요거 잘 될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명확한 어떤 보기들이 주어졌을 때 좀 더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스위치문입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냐? 스위치문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어 스테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케이스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쓰고 콜론 찍고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work, break, case, run, break, break, case, attack, break. 다음에 마지막에는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break. 요거는 그냥 항상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특별히 건들진 않을 건데. 자, 그래서 none일 때는 이렇게 요거 그대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케이스마다 이 브레이크는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래 케이스들까지 모두 다 실행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요 아래 읽어보시면 if문으로도 당연히 대체 가능하지만 값의 비교가 많을 때 가독성이 더 좋다. 사실 값의 비교가 많다기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상태값처럼 명확한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스위치문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none, work, run, attack 이런 경우에 각각 뭘 하겠다 이런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요 위의 코드보다는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객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